안녕하세요, 가르곤의 장난감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역대 디지몬 시리즈에 등장했던 메인 아이템 디지바이스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바이스 하면 게임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게임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을까봐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게임 리뷰가 아니고 어떤 모양의 디지바이스, 어떤 이름의 디지바이스, 극중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런 역할적인 리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총 9개의 디지바이스가 있는데요,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아마 디지몬 어드벤처부터 프론티어 혹은 세이버즈까지는 좀 친숙할 수가 있는데, 뒤에가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신 분들은 앞에 보다는 이제 크로스워즈부터 근래의 디지몬 시리즈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에부터 디지몬 어드벤처, 파워 디지몬, 디지몬 테이머즈, 디지몬 프론티어, 디지몬 세이버즈, 디지몬 크로스워즈, 디지몬 유니버스, 어플리 몬스터즈,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 그리고 마지막 디지몬 고스트 게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가 국내에 더빙 방영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디지몬 고스트 게임이 방영 중입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어떤 디지바이스가 있는지 이름과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등장했던 디지바이스입니다. 참 예쁘게 생겼죠?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늘 색깔 느낌이 났던 아이템이고, 이 작품도 애니메이션 컬러라고 해서 조금 더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컬러로 새롭게 출시한 버전의 디지바이스입니다. 일본 기준 당시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초록빛이 도는 컬러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주황색, 파랑색, 분홍색도 출시를 했고요. 한국은 북미 버전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일본판, 요 정사각형 화면의 일본판이 출시는 안 했고,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을 갖고 있는 북미 버전이 출시를 한 대신에 다양한 컬러로 출시를 했습니다. 주황, 파랑, 빨강, 초록, 노랑, 여러 컬러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상 기능을 살펴보면 가장 메인이 되는 파트너 친구들을 진화시키는 용도로도 사용이 됐고, 자주 있진 않았지만 주인공 친구들이 직접 디지바이스를 들고 나쁜 디지몬들을 향해 이렇게 갖다 대면 성스러운 힘이 나와서 간단하게 정도는 적을 물리치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고, 시계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 목걸이가 동반이 되면 초진화를 시킬 수도 있고, 워프 진화, 초특급 진화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었던 파워 디지몬에 등장한 D3입니다. D3라고 하면 얘도 사실 이름이 디지바이스긴 한데, 전작의 디지바이스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 시리즈부터는 디지바이스라는 공통적인 이름 외에 별칭이 부여가 됩니다. 얘는 그게 D3이고요. 디지몬 디텍트 디스커버 라는 뜻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한 소리가 알려주었죠. 게임기 기능상으로는 옆에 측면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D3를 갖고 있으면 어둠의 탑이 있는 지역에서도 디지몬들을 진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캡슐 진화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캡슐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야, 이쁘죠? 용기의 캡슐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D3가 있으려면 우리 D터미널 친구도 함께 있으면 좋죠. 이 두 개가 약간 세트 느낌. 요거는 극중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디지몬 캡슐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전작과 다르게 진화시킬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인공들마다 다른 색깔의 디지바이스를 소유하게 됩니다. 주인공 최사내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이었고, 홍예지가 빨간색, 이재하가 노란색, 리키는 초록색, 나리는 분홍색, 서정우는 검정색, 이런 식으로 다른 컬러가 부여가 됐고, 합체 진화를 할 때 그때 색이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였던 디지몬 테이머즈에 등장한 디아크입니다. 아크, 이게 방주라는 뜻인데 그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고요. 방주의 느낌을 따와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디아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 특히 이 메탈릭 도색 그리고 플라스틱 게임기 위에 천으로 된 끈까지 달려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공들마다 색깔이 다르고요. 이 빨강색은 주인공 오유민이 사용하는 컬러입니다. 게임기 기능상으로는 디지몬 카드를 슬래시해서 카드에 있는 힘을 게임기로 가지고 오는 기능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를 읽는 건 아니고 카드에 적혀있던 코드가 있어요. 디지몬 코드, 그 코드를 수기로 입력을 해줘서 긁으면 연동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아직 발매는 안 했는데 SCSA 디아크라고 하는 제품이 곧 출시가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코드 입력이 아니라 실제 카드에 칩이 내장이 돼 있어서 그 카드를 읽는 디아크가 출시 예정입니다. 한국 반다이몰에서도 예약을 받았었고요. 현재는 아마 예약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극중에서는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디지몬 카드 슬래시 할 때도 쓰고, 진화시킬 때도 쓰고, 그리고 나쁜 디지몬이 나타났을 때 필드 검색할 때도 썼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이었던 디지몬 프론티어의 디스캐너입니다. 말 그대로 스캔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게임기 기능상으로는 옆에 측면을 눌러주면 위쪽에 빨간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몬 카드에 있는 바코드를 긁을 경우 해당 아이템을 게임기로 가지고 오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거나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는 사용을 했고요.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진화를 할 때 물론 이걸 썼겠죠. 주인공들이 손에다가 디지코드를 생성을 하면 스피릿 에볼루션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디지몬 친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 본인이 디지몬으로 변신, 진화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론티어의 특징이 바로 그거겠죠. 디지몬으로 사람이 직접 진화를 한다. 참 특이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디지몬과 파워레인저 느낌을 가미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디지몬 세이버즈에 등장했던 디지몬 IC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놀아본 적은 없어요. 그치만 요게 뒤쪽에 이렇게 칩을 인식하는, 이게 뭐라 그러지? 적외선인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완구마다 IC 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IC를 인식을 하면은 게임에 연동이 된다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디지소울 충전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또 프론티어처럼 손에다가 디지소울을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디지바이스에다가 연동을 하면 디지몬이 진화를 하거나 디지몬에게 힘을 주거나 이런 역할로 사용이 된 디지바이스입니다. 특이하죠? 디자인이 뒤로 꺾여 있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 걸고 다니라고 하는 건가? 자, 다음은 여섯 번째 작품이었던 디지몬 크로스워즈에 등장한 크로스로더입니다. 이 크로스로더는 일본판인데요. 한국에서는 북미 버전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모양이라든가 기능이 확 다릅니다. 크로스로더는 디지바이스 게임기 중 최초로 컬러 화면을 지원을 했던 게임기인데, 한국에 들어온 거는 흑백 화면이고 화면 크기도 다르고 외형도 다릅니다. 구매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그럼 저는 전원을 건전지가 없어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극중에서는 주인공이 야! 막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그 친구의 디지몬들이 합체를 합니다. 2마리가 합체하는 경우도 있고 3마리가 합체하는 경우도 있고 4마리, 5마리 이런 식으로 합체를 자유자재로 하게 하는 게 컨셉이었던 작품입니다. 크로스 합체. 다음은 7번째 작품, 디지몬 유니버스 어플리 몬스터즈에 등장한 어플리 드라이브입니다. 국내에서는 어플 몬스터라고 해서 조금 더 간략한 이름으로 소개가 된 것 같고요. 이 어플리 드라이브는 역대 디지바이스들과 다르게 자체가 게임기가 아닙니다.
이전 디지바이스들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정확히는 게임기, 육성기가 메인이 되는 아이템이었는데 여기는 게임 기능은 없고 이런 칩을 연동을 해서 사운드를 듣는 연동 아이템입니다. 게임기가 아니에요. 디지바이스 느낌이 나나요? 개인적으로는 디지바이스 느낌이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에 등장한 디지바이스 리부트입니다.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 하면은 왠지 예전에 나왔던 디지몬 어드벤처를 그대로 다시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캐릭터와 디지몬만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시대 배경이라든가 내용은 확 다른 별개의 작품입니다. 디지몬 시리즈가 아무래도 망해가다 보니까 디지몬 어드벤처의 영광을 모셔와서 재기를 노려봤던 작품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대는 컸지만 좀 별로였다. 일단 재미가 없었고요. 너무 어두운 분위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디지바이스도 당시에 나왔던 디지바이스 느낌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디지몬 고스트 게임에 등장하는 디지바이스 V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고스트 게임이라는 만화가 소개되기 전에 똑같은 모델로 바이탈 브레스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먼저 된 게임기예요. 당시에 그 형광색과 검정색, 흰색이 공개가 되면서 야, 드디어 디지몬 게임기에서 컬러 화면을 지원을 한다. 맞아, 난리가 났었는데 똑같은 모양, 똑같은 기능의 디지바이스가 고스트 게임이라는 신작 애니메이션의 공식 디지바이스로 등장을 하면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기능상으로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만 되는 기능이 또 있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게임은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뭐 다른 디지바이스들이랑 뭐 크게 기능적인 차이는 없지만 주인공들이 이걸 손목에 차고 기술 같은 이름을 막 외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불새 출격 이러면 디지몬이 이제 그 기술을 사용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뭐 명령기 같은 느낌도 드나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인공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탈 기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디지바이스들보다는 조금 더 주인공의 심리 상태라든가 현 상태를 디지몬들이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실제 차고 다녀도 게임기, 완구란 느낌보다는 그냥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스마트워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9개의 디지몬 시리즈에 등장했던 디지바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